네, 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. 지금 이 시간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의 박종호 팀장과 함께 부동산 경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경매 강의를 맡은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의 박종호 팀장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자, 오늘부터는 명도에 관련돼서 부동산 경매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이 명도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. 그 전에 저번 강의 시간 때 제가 권리 분석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라 둘 수 있는 그 권리 분석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번 시간에요. 그 인수되는 권리, 낙찰 후에 인수되는 권리 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그 중에 인수되는 권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 중에는요. 이 예고 등기라는 것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법적 지상권, 유치권,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선 권리들이 있습니다. 자, 그 중에는요. 전세권과 지상권, 지역권, 소유권, 이전 등기, 환매 등기 등이 있는데요.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대항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등기부상에 다들 표기가 되지만요. 표기가 안 되는 게 바로 이 법적 지상권과 이 유치권 등이 있는데요. 자, 이것들은 모두 현장 답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. 자, 그 중에서 아파트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, 바로 이 대항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세입자가, 그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, 없냐 판단하는 기준인데요. 바로 이 대항력을 알 수 있는 것은, 이게 등기부상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관할 동사무소 아니면 여러 동사무소 가셔가지고요. 직접 그 경매지와 등록증을 가셔서요. 전입세대 열람. 이 전입세대 열람을 관람하시면요. 그 전입한 날짜, 그 세입자가 전입할 날짜가 말소 기준보다 앞에 있는지 후에 있는지에 따라서 대항력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꼭 전입세대 열람을 하셔서 전입 날짜를 확인하시면요. 이 대항력의 유무를 꼭 판단하시면 아파트 경매에는 그렇게 큰 실패는 없다 말씀을 드렸고요. 자, 그 다음에 제가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린 게 있죠. 바로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.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요, 잘 확인하시면 제가 전혀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. 제 자신있게 말씀드렸습니다. 그 매각 물건 명세서 안에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, 이 란과 두 번째,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지상권의 개요, 그리고 비고란, 이 세 가지 란이 있는데요. 이쪽 란에 해당 사안이 없음, 아니면 아무것도 기재가 안 돼 있으면 권리에 대한 하자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셔도 괜찮다. 제가 포인트로 잡아드렸습니다. 꼭 경매 권리 분석 때 최종적으로 꼭 이 매각 물건 명세서 한다는 걸 다시 한번 포인트로 잡아드리고요. 자, 지금부터는 낙찰 후 명도 과정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. 자, 낙찰 후 이제 명도 과정이 진행될 텐데요. 자, 여기에 따라서 낙찰 후에는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에 관련돼서 이제 판단을 하고요. 그 다음 일주일 후에는요, 매각 허가 확정을 합니다. 자, 이로써 이 다음에 바로 법원에서 바로 잔금 납부 통지를 하는데요. 이 잔금 납부 통지 전에 바로 확정되면 바로 법원 가셔가지고 바로 잔금 납부를 할 수 있는데요. 이 잔금 납부와 동시에 경매 같은 경우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. 그러면 본격적부터 이때부터 이제 명도가 시작된다 보시면 되겠는데요. 자, 그 이후로 등기권리 교부, 배당 결정, 배당 일시로부터 해서 바로바로 이제 진행이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명도는요, 바로 이때부터 잔금 납부 동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제 명도할 때 5가지 원칙을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. 이 5가지만 잘 지키시면요, 명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명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. 대화로서 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이게 법적을 이용하셔봤자 시간적이나 비용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낙찰 받은 후 세입자나 그 주인분, 그 전 주인분이랑 대화를 나눔으로써 시간적 비용이나 그 비용 부분을 충분히 줄일 수가 있는데요. 모든 건 사람과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대화로서 풀면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이라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낙찰 전에 꼭
명도 비용을 꼭 예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낙찰 전에 딱 그 현장 조사를 통해서요, 그 부동산 시세에 관련돼서만 딱 조사한 다음에 낙찰 금액을 산정하지 마시고요, 내가 추후에 명도할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인지 충분히 예상을 해놓으면요, 실패 없는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낙찰 후 바로 꼭 방문하자를 강조드리겠습니다. 자, 이 말 뜻은 뭐냐면요, 낙찰 후에 어떻게든 먼저 가셔가지고요, 그 낙찰자를 받은 다음에 그 세입자 충분한 상의를 하시면 그분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. 그 성향을 파악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꼭 계획을 세우시고 움직이시면요, 실패 없는 명도가 가능하시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의 제일 중요 포인트입니다. 바로 잔금 납부 시 인도 명령과 그리고 부동산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을 꼭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인도 명령 같은 경우에는요, 바로 신청 안 하고 만약에 늦췄을 경우 6개월 안에 만약에 낙찰 다음에 6개월 안에 설정을 안 하실 경우에는요, 법적으로 다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요, 바로 인도 명령 신청을 꼭 하시고요. 부동산 이전 점유 가처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악질적인 세입자나 만약에 주인을 만났을 경우에 엄청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두 가지 인도 명령 신청과 부동산 이전 가처분은 꼭 중요 포인트로 아시고요, 꼭 체크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나라는 이 강제 집행이라는 법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명도가 어렵다고 해도 이런 강제 집행에 의해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최후의 수단일 뿐이지 최초로 말씀드렸던 이 대화로서 푸는 게 가장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요, 명도의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, 경우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. 그 중에 가장 쉬운 이 빈집 경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빈집이라 하시더라도요, 무조건 문을 따고 들어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. 아닙니다. 물론 아무 문제가 안 생기면 좋겠지만요, 추후에 거기에 살던 세입자나 주인분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밟고 진행을 하셔야지 무조건 빈집이라 따고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. 자, 보시면 빈집이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잔금 납부할 때 그 인도 명령과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을 꼭 하시고요. 혼자 들어가지 마시고요, 그 관리실이나 경비업체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꼭 동행해서 입회 하에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 주변에 나중에 추후에 전에 살던 세입자나 주인분이 자기가 물건을 놔뒀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분쟁이 많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증인이 필요합니다. 따라서 그 관리실에 있는 그 관리소장분이나 아니면 경비업체를 꼭 대동하셔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순서는 대금 납부하시고 소유권인이 촉탁과 동시에 공시송달과 꼭 명도 집행을, 이 공시송달을 꼭 명확하게 생각하셔서 꼭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지금 아파트 경매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드렸는데요, 혹시나 모를 딸을 경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명도가 좀 어려운 것들을 제가 찝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. 자, 명도가 아무리 강제 집행이 있다고 해도 강제 집행에 관련돼서도 좀 힘든 명도들이 있습니다. 자, 그거는 바로 교회나 집회, 점집, 종교시설을 둘 수 있고요. 그리고 어린이집, 체육시설, 도장도 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각종 법인 물건들도 강제 집행해도 매우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영업권이 있는 이 단란주점, 그리고 룸사롱, 주유소, 여관과 모텔 등 이 영업권이 있는 이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 매우 조심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. 이게 다른 거와 다르게 이 같은 경우에는 영업권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업권은 이 강제 집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따라서 그분들이 이걸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나 전문 그 경매사 또 통해서 명도를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빈집에 관련된 그 명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. 다음 시간부터 여러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